진행 경과를 법무부에서는 법조를 어떻게 선발하고 있고 이런 것의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거기서 그냥 여기 있는 나머지 6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가져가겠다고요? 저희가 그게 정말 이게 기본 자세와 인식이 전혀 결여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위원장님 새로 좀 발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해철 간사님. 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유사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강민정 검사가 잘 듣고 이걸 오늘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일단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이번 공청회가 처음이 아니고 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왜냐하면 국회가 기본적으로 입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중후부처인 법무부 또는 로스쿨에 대한 부처인 교육부 등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고, 또 어제도 이 초안의 이와 같은 발제문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전혀 이 공청회 참석자로서의 자세나 입장이나가 실제로 안 돼 있는 석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법무부에 바로 공청회 끝나기 전까지 2가지를 좀 이렇게 밝혀주라고 하십시오. 첫째는 오늘 이 공청회에 나오기까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해서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일단 좀 밝혀주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장관께 보고를 하고 이 법무부의 이게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아가서 언제 그러면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 2가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좀 공청회 끝나기 전까지 독려를 해주시면 우리 강민정 검사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법무부에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양 간사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민정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엄중한 자리입니다. 법무부로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여기 같이 치열하게 논의해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현명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이거는 분명히 법무장관도 보고를 받았을 거고 이 공청회를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담당 실장인 봉욱 실장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강민정 검사한테 이거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장관께 보고하세요. 자리 지금 잠시 비우셔서 다시 보고하셔가지고서 법무부의 입장을 하고 봉욱 법무실장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예? 이거는 법무부 자체에 다 누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장관께 지금 빨리 이 상황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양 간사님의 위원장과 양 간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 가감없이 하고, 그리고 봉욱 실장은 지금 곧바로 여기 오시라고 그랬어요. 강민정 검사께서 이 자리 계속 계셔봤자 공허한 얘기만 서로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리 떠서 지금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들 지금 다 모여서 지금 이런 자리를 공전되는 걸로 전락시킬 겁니까? 자, 강민정 검사께서는 퇴장해 주세요. 잠시 자리 비우시고 그 상황을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달라니까요. 나가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장관께. 예. 자, 잘 일어나세요. 예. 상황을 장관께 보고하시고 법무실장은 출석토록 하고, 법무부는 지금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겠지만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과장님은 다 하신 건가요? 예, 마쳤습니다. 예. 저 정재현 사법연수원 교수님. 네. 사법연수원의 정재헌 교수입니다. 예, 저는 지금 사법연수원에 소속되어 가지고 주된 업무가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근무한 지는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돼 가지고 재작년, 작년 2년 동안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연수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은 로스쿨에 출강해서 로스쿨생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에서는 연수원 법관 교수님들의 반 정도가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로스쿨에서 로스쿨생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교육을 시켜봤고 또 로스쿨생들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각 기관의 입장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확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입장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로스쿨도 출강하고 연수생도 교육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 또 연수원 교수님들 공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서 그 입장들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나 또 지금 사법시험을 병행 존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장점, 단점 또 사법시험을 폐지해가지고 로스쿨 제도로 전부 집중시키는 데 생기는 문제점 같은 부분은 제가 순서상 보기에 다음에 발제하실 분들께서 충분히 자세하고 또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사법부에서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국민의 대표인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끼쳐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각에서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로스쿨 신입생의 선발이라든지 변호사 채용 절차의 불투명성이라든지 로스쿨 실무 교육 수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라든지 하는 여러 문제 제기들은 다소 심각하게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선의 방법으로 과연 로스쿨 제도를 병행 존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한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아니고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다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제 로스쿨을 나가고 또 사법시험을 합격한 연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이제 신규 법조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되고 또 지금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저만 해온 것이 아니고 저와 비슷하게 지금 출강을 하고 있거나 연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법조계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이나 아니면 교육계나 또 국민들까지도 극명하게 이견을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 어느 한쪽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확대시키는 문제로 확대 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절차를 두 교육을 맡고 보니까
지금 연수원 제도를 존치시켜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도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고, 또 그렇다고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로스쿨 제도로만 집중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많이 양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공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보다는 이 논의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떨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 이 문제 논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둘 중에 어느 쪽을 결정하자 하는 쪽, 어느 쪽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까 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해가지고 병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들을, 보완책들과 해소책들을 먼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반대쪽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책이나 완화책이나 보완책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된 상태에서 두 제도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단 또는 국민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정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쪽 저쪽 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소위 그 불순하게 그 진영 논리라는 그런 어떤 쪽 제도가 도입될 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거다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어느 한쪽이 선택될 때 생길 수 있는 반대쪽의 문제점들을 걱정하면서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줄까, 이걸 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이 결정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보완책이 마련된 다음에 두 제도 중에 한 제도가 결정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고 들어보면 두 주장 다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뀔지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두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 그 부분에 다시 의견을 모아서 반대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해결될 수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보완책과 완화책으로 조절하자 하는 것부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방식 중 한 방식을 결정하는 그 순서가 혹시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논의의 방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논의의 방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고민, 그래서 연수원 교수님이시고 갖고 있는 뭐 사법부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문제를 교수님들끼리도 의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거기서 지금 지적되는 저희들이 반대쪽, 그러니까 어느 주장을 선택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지금 제가 뒤에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찬성론과 반대론 의견에서 상세하게 말씀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인데, 다만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진술인들을 모신 거는 저희들이 부족한 식견이나 경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시험을 존치했을 때 생기는 폐해나 부작용을 그러면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당초 법에 예정된 대로 폐지했을 때 생기는 폐해를 보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셔야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고 내용이 담긴 답변이 아닐까요? 예, 다만 저희들도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가 폐지하는 쪽으로 갈까 아니면 존치하는 쪽으로 갈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도 사실 그런 내용들만
많이 논의가 되지 이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 하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말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이렇게 결정된 상황이고 만약에 이 결정된 상황대로 유지가 되어가지고 사법시험이 2017년에 만약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자료에 적었던 것처럼 로스쿨 제도에 집중되는 제도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입학 과정에서의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진입 장벽이라든지 입학 과정뿐만 아니고 제가 교육 과정이나 그리고 또 교육을 마친 후에 사회 진출 과정에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가 나름 현실로 어느 정도 큰 규모 문제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해봤지만 나름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로스쿨 제도가 실무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실무적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 신규 변호사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더 심도 있는 과정. 지금도 제가 알기로 대한변협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피교육자분들이 다소 부실하다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논의를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이분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시킬지 사실 이런 논의부터 먼저 다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물론 이제 반대쪽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결정하자가 돼야지 이쪽을 결정할 때 저쪽 문제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쪽 결정하자 아니면 저쪽 결정하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만약에 그러면 어느 쪽이 선택되고 나면 나머지를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법시험이 지금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만약에 된다면 결국 로스쿨 제도 하나만 운영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 교육 강화를 전 법조 영역이 힘을 모아서 사실 그게 로스쿨 과정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변실을 합격한 이유 하든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교육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입에 있어서 이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절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 하니까 좀 기다리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마저 지금 답변을 진술을 하게끔 좀 가만히 계시죠. 예. 말씀 이어서 하시죠. 예. 예. 마지막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과정 그리고 졸업 후에 진출 과정 제가 보기에는 졸업 과정에서도 지금 다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깊이 있는 전문적인 생각이 아니라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게 밝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공청회 끝나기 전까지 독려를 해주시면 우리 검인영 검사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법무부에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양 간사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민정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엄중한 자리입니다. 법무부로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여기 같이 치열하게 논의해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현명한 그 방안을 도출해내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거는 분명히 법무장관도 보고를 받았을 거고 이 공청회를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담당 실장인 봉욱 실장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강민정 검사한테 이거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장관께 보고하세요. 자리 지금 잠시 비우셔서 다시 보고하셔가지고서 법무부의 입장을 하고 봉욱 법무실장 빨리 오라고. 진행 경과를 법무부에서는 법조를 어떻게 선발하고 있고 이런 것의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거기서 그냥 여기 있는 나머지 6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가져가겠다고요? 저희가 그게 정말 이게 기본 자세와 인식이
전혀 결여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위원장님 새로 좀 발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해철 간사님. 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유사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강민정 검사가 잘 듣고 이걸 오늘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일단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이번 공청회가 처음이 아니고 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왜냐하면 국회가 기본적으로 입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중후부처인 법무부 또는 로스쿨에 대한 부처인 교육부 등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고, 또 어제도 초안의 이와 같은 발점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전혀 이 공청회 참석자로서의 자세나 입장이나가 실제로 안 돼 있는 석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법무부에 바로 공청회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밝혀주라고 하십시오. 첫째는 오늘 이 공청회에 나오기까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해서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일단 좀 밝혀주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장관께 보고를 하고 법무부에 이게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아가서 언제 그러면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예. 상황을 장관께 보고하시고 법무실장은 출석토록 하고, 법무부는 지금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겠지만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과장님은 다 하신 건가요? 예, 마쳤습니다. 예. 정재현 사법연수원 교수님. 네. 사법연수원의 정재헌 교수입니다. 예, 저는 지금 사법연수원에 소속되어 가지고 주된 업무가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근무한 지는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돼 가지고 재작년, 작년 2년 동안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연수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은 로스쿨에 출강해서 로스쿨생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에서는 연수원 법관 교수님들의 반 정도가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로스쿨에서 로스쿨생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하십시오. 예? 이거는 법무부 자체에 다 누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장관께 지금 빨리 이 상황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양 간사님의, 위원장과 양 간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 가감없이 하고, 그리고 봉욱 실장은 지금 곧바로 여기 오시라고 그랬어요. 강민정 검사께서 이 자리 계속 계셔봤자 공허한 얘기만 서로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리 떠서 지금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들 지금 다 모여서 지금 이러고 이런 자리를 공전되는 걸로 전락시킬 겁니까? 자, 강민정 검사께서는 퇴장해 주세요. 잠시 자리 비우시고 그 상황을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달라니까요. 나가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장관께. 예. 자, 잘 일어나세요.